반갑습니다. 오늘은 투자자산 운용사 1강에 들어가겠는데요. 저는 이 투자자산 운용사를 강의할 김갑철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투자자산 운용사를 보면 크게 우리가 과목 수가 3과목으로 나눠집니다. 제1과목이 금융상품 및 세제, 제2과목이 투자 운용 전략 2 및 투자 분석, 그 다음 3과목이 직무윤리 및 법규와 투자 운용 및 전략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과목에 금융상품 및 세제에서 20문항이 나오고, 그 다음 2과목에서 30문항이 나오고, 3과목에서 50점이 나옵니다. 근데 이 투자자산 운용사는 이 전체를 볼 때 각 과목마다 4점 이하 꽈락이 없어야 되지만, 이는 전체 평균을 볼 때 이는 7점, 70점. 7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잘 봐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것을 보면 사실 3과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범위가 많아요. 이게 범위가 많기 때문에 50문항이라 하지만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자, 되고요. 근데 우리가 오늘 공부할 제1과목의 금융상품 및 세제를 보면, 자, 세제 관련 법규 및 세무전략이 제1장이고, 1장, 7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금융상품이 제2장, 이게 2장, 여기서 8문제가 나오고, 부동산 관련 상품에 이게 3장, 이게 5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20문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과목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점수를 좀 많이 맞춰줘야 돼요. 1과목이 좀 다른 부분보다는 조금 수월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점수를 먹어줘야 될 부분이 제1과목입니다. 자, 한번 봐보죠.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은 제1강에 수업을 들어가겠는데요. 우리가 투자자산 운용사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본서를 쭉 보면서 기본서 순서대로 쭉 보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제가 요 문제들은 객관식 문제들은 시험에 잘 출제되고 있고, 또 특히 우리가 시험 자체를 칠 때 잘 나오는 부분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쭉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나와 있는 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숙지를 하고 잘 이해해 두신다면 합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문제도 기본서도 같이 보고, 기본서에 있는 이론을 같이 보면서 기본서에 있는 문제도 같이 보시되, 여기 있는 우리 나와 있는 요 문제 위주로 보면서 정리를 하시면 상당히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들은 조금 제가 문제 자체를 구성할 때 좀 쉽다 어렵다의 문제가 아니라 좀 잘 노릇는 위주로 정리했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정리한다 하는 기분으로 쭉 정리해 나가시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한 번 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3번, 4번을 중복해야 봐준다면 더욱더 효과가 크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제1과목 중 금융상품 및 세제에서 요 세제 관련 법규부터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제1장, 자, 세제 관련 법규 및 세무 전략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제1장이죠. 제1장, 세제 관련 법규 및 세무 전략. 자, 여기서 이제 7문제 나오는 건데요. 제1장에서. 자, 1번. 조세의 분류에서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볼 때 여러분들이 다 볼 필요는 없지만은 특히 우리가 요 과세 주체, 1번에 보면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예요. 분류. 요 부분 조금 봐주셔야 되겠죠. 주체. 자, 이거는 말 그대로 부과권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부과권자. 부과하는 권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과권자가 말 그대로 우리가 국가이면 이는 우리가 국세를 하고, 그 다음 지자체면, 지방자치단체면, 지자체이면 이는 우리가 지방세라고 합니다. 지방세라고 부르죠. 주로 보통 보면 요 국세는 주로 소득에 대해서만 매겨져요. 주로 소득에 대해서 많이 부과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회사 형태가 말 그대로 우리가 법인이면 법인세를 하는 거고, 보통 개인이면 그냥 소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의 소득에 대해 매기는 것이 사실 법인세고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것이 소득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법인세나 소득세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상속 증여세라든지 그 다음 한 개 더 보면 이 종합부동산세가 나와요. 종합부동산세. 우리 여기는 이 투자자산운용사에는 부동산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종합부동산세도 봐줘야 됩니다. 부동산세. 그 다음 뒤에 가면 특히 염두 잘하고 있는 우리가 뭐요? 정권거래세. 정권거래세. 자, 종합부동산세하고 정권거래세는 국세 들어갑니다. 한번 봐주셔야 되고 이 두 개 봐도 되겠죠? 부동산과 정권에 관계된 것들. 그 다음 보통 지자체 매기는 지방세는 보통 보면 우리가 재산. 자, 보통 보유재산입니다. 보유재산. 보유재산에 대해서 매깁니다. 그러니까 보유재산을 취득할 때, 재산을 취득할 때, 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매깁니다. 그 주로 이는 보통 취득과 주로 보통 보유입니다. 취득과 보유에 대해서 보통 매깁니다. 보통 양도에 관계된 것들은 주로 보통 국세죠. 양도에 관계된 보통 국세 많이 관계됩니다. 취득과 보유에 대해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쭉 나와 있는데, 특히 여기 보면 우리가 재산세. 재산세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재산세에 들어갑니다. 근데 보면 뭐 양도소득에 들어가겠죠? 양도소득, 소득이니까. 자, 재산세가 보통 우리가 요 지자체에 들어갑니다. 지방세 들어가고요. 그 다음 보면 뭐 재산세도 있고, 재산세는 보유 단계고, 그 다음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봐야 될 게, 봐도 될 것은, 그, 조세 정가도 봐야 됩니다. 조세 정가. 조세 정가. 정가에 따른 부도 봐야 됩니다. 즉, 정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 이 조세 부과권자, 즉, 정부가, 자, 갑에게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갑에게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면은, 이때 요 갑이 정부에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갑이 정부에 세금을 납부할 때 요 갑을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납세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납세 의무자라고 하고, 그 다음 갑이 자기가 직접 세금을 부담하면, 즉 이때 부담자를 보통은 담세자라고 부릅니다. 세금을 실제로 돈을 내는 자, 담세자, 세금 실제로 내는 자, 담세자가 그대로 갑이면, 그러니까 사실 요 갑이 자기가 자기 돈으로 부담하면서 자기가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면 이것을 보통은 직접세라 부릅니다. 직접세다 이렇게 부릅니다. 직접세라 부르고, 만약에 부담자가 만약에 갑이 아니라 만약에 을이 될 수 있습니다. 을이. 그럼 결국 이 말은 갑이 을에게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자, 세금을 받아서 뭐 한다고요? 다시 갑이 정부에 낸다는 거죠. 그럼 이때 이거는 뭐 됩니까? 납세 의무자와 요 담세자가 다르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똑같으면 직접세고, 이때 다른 경우,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경우를 우리는 보통 우리가 간접세라 부릅니다. 간접세라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이 우리가 이 직접세를 하는데, 이때 이런 식으로 갑이 자기가 직접 내면은 이는요 세금의 전가가 없다는 거고, 갑이 을에게서 받아가지고 갑이 납부하면 이때는 갑이 을에게 세금을 뜨는 데서 전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가성이 없으면 직접세, 전가성이 있으면 간접세를 하는 거죠. 간접세. 즉 쉽게 말하면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경우가 간접세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뒤에 가면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직접세입니다. 주로 종합부동산세는 직접세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 우리가 특히 우리가 정권거래세는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통 간접세에 해당하는 거의 대부분 다 국세입니다. 국세로 보면 됩니다. 자, 되고요. 근데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직접세이지만 국세 중에서 간접세인 것은 정권거래세는 간접세라는 거 봐줘야 되겠죠. 우리 정권도 관계되니까 우리 시험에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의 여부 있는데 이건 참고보면 되겠습니다. 목적의 여부는 세금을 징수할 때, 받을 때 어떤 특정 용도에 쓰려고 그 용도를 위해서 딱 받으면 그는 목적세라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 뭐요 재정을 위해서 받는 것 같으면 용도 지증이 없이 그냥 일반 우리가 뭐요 재정 등을 위해서 받는 것이면 그냥 그는 우리가 보통 보통세라 부릅니다. 자, 봐두시고 대부분이 보통 우리가 보통세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인적 귀속 여부가 있습니다. 인적 귀속 여부. 인적 귀속 여부가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사람의 조세 부담 능력을 따져서 매기면 즉 다시 인적 귀속 여부가 있어가지고 요 납세 의무자의 소득이나 또는 우리가 재산 등을 고려해가지고 조세 부담을 고려하면 이는 이거는 인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우리가 법인세나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은 보통 인세입니다. 인세. 납세 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고려해가지고 주로 우리가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합니다. 고려해서 하면 이거는 보통 인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인세 들어간 게 주로 보통 보면 소득세와 주로 보태하면 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이런 게 들어갑니다. 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앞에 대부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는 인세 들어갑니다. 등은. 근데 자, 물세가 있는데 물세는 말 그대로 이거는 인적 기소 여부를 안 따집니다. 그냥 이거는 물건에 매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물건에 매긴 데서 그냥 물세라 부릅니다. 물세. 물건에 대해서 매긴다. 이는 사람에 대해서 매긴 데서 인세라는 거고요. 물세. 그래서 물세 같은 경우는 조세 부담 능력이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별로 매기는 겁니다. 재화나 용역별로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예가 보통 우리가 뒤에 가면 재산세 같은 것. 재산세가 대표적인 물세대입니다. 재산세가 대표적인 물세 들어갑니다. 자,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과세 표준 단위가 있습니다. 과세 표준 단위. 표준 단위가 있는데, 이 과세 표준은 우리가 세율을 곱하는 요 단위가 과세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산출 세액을 계산할 때 바로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가 바로 과세 표준입니다.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요 세율을 적용하는데 세금 매길 때 주로 보통 요 우리가 어디다가요? 보통 이 과세 표준이 금액이 됩니다. 금액에다가 보통 일반적으로 세율을 곱하는 구조. 이런 것은 보통 우리가 종가세라 합니다. 종가세라 부르고 보통 금액보다는 주로 보통 보면은 흔히 우리가 수량이나 건수 이런 데다가 보통 곱하기 보통 일정 금액 한 건당 2,000원 한 건당 2,000원이라 하면 2,000원 곱하기 5건이라면은 5해서 만원을 매기는 거. 우리가 제일 보면 인지세 같은 거 있죠. 인지세. 이런 것들이 보통 수입인지 할 때 보통 이게 보통 종량세가 많이 씁니다. 인지세 같은 것. 그래서 이는 종량세랍니다. 그래서 이는 일정 금액을 곱하는 거예요. 한 건당 1,000원 같으면은 그냥 한 건이면 1,000원 매기는 거고 두 건이면 2,000원 매기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 이거 우리가 종량세랍니다. 종량세다. 양이 돼 매긴다면 종량세가 됩니다. 그 뒤에 가면 우리가 정권거래세 같은 경우는 주로 보통 이 종가세에 해당됩니다. 정권거래세. 거래세는 종가세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5번째, 우리 세율 구조가 있습니다. 세율 구조가 있는데, 세율 구조는 그냥 과세 표준에 관계없이 똑같은 세율을 매기는 겁니다. 동일 세율. 그러니까 세율이 일정한 겁니다. 세율이 일정하면, 이는 뭐다? 이는 말 그대로 비례세율이라고 부릅니다. 비례세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의 범위를 정해놔 놓고, 과세 표준 자체가, 그러니까 이만큼일 때는 예를 들어서 좀 낮은 세율, 예를 들어서 10% 매긴다면, 자, 이걸 초과하는 금액, 이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세율을 매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2% 이런 식으로. 또, 요 금액보다 또 더 과세 표준이 더 넘어가면은 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예를 들어 20%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매겨지는 이것을 보통, 이게 우리가 누진세라고 부릅니다. 누진세율.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증가하면
일정 한도까지는 일정 세율 매기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 매기고 또 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 매기는 거. 뭐 이는 세 개로 구성한 이는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합니다. 단계가 다 다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소득세 같은 경우는 주로 5단계입니다.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돼요. 그래서 이 세율 구조가 주로 어떤 거 이렇게 올라가는 이걸 우리가 보통 누진세율이라고 부릅니다. 누진세라고 부른다. 그 뒤에 가면은 특히 보통 우리 소득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누진세입니다. 소득세 같은 구조가 누진세율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쭉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한 가지 보실 것은 특히 정권거래세가 들어가는 이거는 보통 우리가 정권거래세는 국세이고, 그 다음에 정가를 본다면은 뭐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정권거래세는 간접세에 들어갑니다. 간접세 들어가고, 그 다음 또 과세 요 표준 단위로 보면은 주로 정권거래세는 주로 종가세 들어갑니다. 종가세. 그리고 정권거래세는 세율 구조로 보면은 정권거래세는 비례세율입니다. 좀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보통 부자 자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정권 관계되기 때문에 이제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1번을 보시면 1번 이건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제일 첫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잘 봐야 돼요. 우리 좀 쉬운 거는 잘 봐주세요. 자, 그러면은 1번에 적절치 않은 것이니까 세율의 구조에 따라서 뭘 따진다? 세율이 일정하면 비례세. 과세 표준이 넘었을 때마다 그 초과분에 대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누진세율. 그럼 1번은 하자 없죠. 1항은 2항. 지출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세금을 용도를 딱 정해놔놓고 그 용도를 위해서 받으면 목적세. 그게 아니면 보통세를 했습니다. 그건 상관없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 단위가 나왔습니다. 앞에 과세 표준 단위는 종가세와 종량세로 나눠집니다. 그 답은 3번이 틀렸죠. 우리 직접세와 간접세는 조세 전가의 유무입니다.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똑같으면 직접세. 그때는 전가성이 없다 하는 거고,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면 간접세. 그때는 전가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답은 3항이 틀렸고,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말 그대로 과세 부과권자가 국가이면 국세, 지자체이면 지방세. 그 답은 3항이 되고요. 다 넘어가면. 1항은 좀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는 좀 봐두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좀 기초강의 된 분들은 잘 봐두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다음 정권거래세와 관련성이 가장 거리가 먼 것 해놨습니다. 관련성이 가장 거리가 먼 것 해놨죠. 자, 앞전에 보았지만 이 참고로 제가 하면 정권거래세 이런 봐두라 했죠. 제가 투자자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권거래세.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이 세금도 부자자산과 관계된 곳에서 시험 내기 때문에 좀 관계된 걸 잘 봐야 됩니다. 자, 정권거래세. 이 정권거래세는 자, 보통 우리가 원칙을 따지면 일반적인 표를 따지면 이거는 보통 정권의 보통 이는 정권의 주권 이런 거 주권의 유상양도입니다. 유상양도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유상양도 시 부과됩니다. 그래서 정권거래세는 무상 이전에는 안 됩니다. 무상 이전은 정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상 이전이니까 예를 들면 상속세나 정려세는 무상으로 인되기 때문에 이 상속세와 정려세 같은 경우는 정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유상양도입니다. 이때 유상양도를 할 때 요 양도가액이 바로 이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여기다 세율을 곱한다 했죠. 세율을 곱할 겁니다. 자, 정권거래세의 세율은 앞전에 제가 뭐라 했죠? 이거는요, 주로 앞에 제가 비례세율을 했습니다. 비례세율인데 이 시장을 크게 볼 때 유가증권 시장, 그 다음 우리가 코스닥 시장, 보통 이거 외에 이제 프리보드 같은 거, 프리보드 시장 같은 거예요. 요 두 개 외는 보통 기본 세율이 적용되죠. 요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데, 요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코스닥, 프리보드 시장 이런 거겠죠. 세율 적용됩니다.
보통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보면은 0.15%가 적용돼요. 세율이 15%.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에 0.15%가 부과되고 코스닥 시장에는 0.3%가 부과됩니다. 양도가액의 0.3%. 그 이후에 프리보드 시장 같은 경우는 0.5%가 적용돼요. 그래서 이거는 누진이 아니라 비례세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국에서는 비례세율이다 보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대체 같은 경우에 이 보통 납세 의무자는 일반적으로 원칙 볼 때 보통 납세 의무자는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는 보통 우리가 자, 이는 한국 애탁결제원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금융투자업자가 보통 됩니다. 금융투자회사, 금융투자업자가 세금을 우리가 국가에 납한단 말이죠. 왜 국가입니까? 얘는 국세니까. 즉 국세청이 내겠죠. 국세청이 낼 겁니다. 납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한국애탁결제원이나 금융투자업자가 됩니다. 한국애탁결제원 같은 경우는 뒤에 가면 대체 결제를 할 때 쓰이는 거고 보통 양도자가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거래할 때는 납세 의무자가 금융투자업자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우리가 담세자는 자, 이런 유가증권을 양도한 자, 양도자가 됩니다. 양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기 때문에 요 전국에서는 무슨 세다? 이는 간접세라는 거예요. 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는 앞전에 봤지만 이는 국세이고 국가가 받아가는 거니까. 그 다음 자, 세율은 비례세율이고 비례세율을 매기고 그 다음 간접세에 해당한다.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쓰고 또 이건 또 말도 사람이 납부하는 거죠. 사람이 대야 하는 거니까 이는 물세가 아니라 어디들 한다? 이는 인세라는 것이죠. 인세에 된다.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 2번 정권거래세와 관련성이 가장 거리가 먼 거 됐으니까 답은 2번 직접세가 틀렸죠. 직접세가 아니라 뭐다? 이는 간접세겠죠. 간접세 한번 하시고 다음 자 밑에 보면 3번 다음 중 서류 송달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부 송달은 소속 공무원이 자 어디요? 송달 장소에서 송달 받을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 서류 교부하는 게 되죠. 자, 교부하는 게 교부 송달입니다. 우편 송달은 등기 우편에 의해서 송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 일부에 찍힌 날에 신고된 것을 본다. 그 다음에 전자 송달은 이거는요, 우리가 전자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합니다. 그래서 납세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송달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공시 송달은 보통 공고한 날로부터 15일이 아니라 14일이 경과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항이 틀렸죠. 다음 4번 조세의 종류에 따른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가 잘못된 것 해놨습니다. 요 한 번 넣죠. 자, 몇 개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좀 봐야 될 것은 크기는 보지 말고 한 장 넘겨서 해설을 보면 그 기간과세가 있습니다. 기간과세가 있는데 자, 이거는 기간별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기간별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표 예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 의무의 성립시기를 봅니다.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고 그 다음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산세. 앞으로 우리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요거는 과세 기간 종료시. 를 납세 의무 성립 시기로 보는 거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이거는 사실 보유과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년 6월 1일. 그래서 과세 이런 기준일로 보는 겁니다. 매년 6월 1일로 보는 겁니다. 6월 1일로 해서 잡습니다. 6월 1일에
요 보유 자산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우리가 행위과세에서 상속세하고 좀 정세를 봐도 됩니다. 상속세하고 요 정유세는 이거는 뭐예요? 무상이전이죠. 그래서 상속은 이건 뒤에 세제 전략에서 많이 나와요. 세제 전략. 세제 전략에서 봐야 되죠. 세제 전략에서 봐야 되는데, 상속은 상속 개시일입니다. 상속을 개시하는 때, 상속 개시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예요? 부모가 사망한 날을 본다 이 말이죠. 상속 개시일. 근데 정여세는 정여 재산을 받은 날 기준이다. 받은 날. 재산을 우리가 취득하는 때입니다. 재산을 취득하는 때, 받은 날. 재산의 취득일을 기준합니다. 그래서 요 취득일의 재산을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가 특히 정세 같은 경우는 세제 전략에서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뭐요? 정리해 줄수록 그만큼 물가가 상승할 때는 금액이 싸겠죠. 싸기 때문에 정세가 작아진다 이 말이에요. 자, 뒤에 말할 거 보면 취득세는 그대로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면에서는 등기 등록하는 때, 그 다음에 정권거래세는 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양도를 하는 날, 양도하는 날이니까 매매 확정시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지세 이런 건 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부가세나 가산세는 이는 본세 이거는 더해지는 겁니다. 부가세나 가산세는 이는 말 그대로 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또 세금 가산세를 매기기 위한 뭐요?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본세 납세 의무 성립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용도를 좀 봐두시라는 겁니다. 다음 시험에서 특히 이는 세제만 관계되기 때문에 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자 4번을 보면 상속세와 정여세는 상속 또는 정여재산을 취득하는 때 틀려버렸죠. 그래서 상속세는 재산을 취득하는 때가 아니라 상속을 개시하는 때, 즉 부모가 사망한 때 상속 개시일입니다. 근데 정여세는 정여재산을 취득할 때가 맞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때문에 틀렸네요. 1번. 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 그 다음 정권거래세는 매매, 즉 거래가 확정되는 때.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매년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 그죠? 자, 됐고요. 자, 5번. 다음 중 우리가 신고 확정에 의해 납세할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가 아닌 것 해놨습니다. 밑에 한번 해설을 봐볼까요? 해설을 봐보면, 자, 지금 이제 신고 확정이 있고, 신고 5번 보면, 5번 해설, 신고 확정이 있고, 그 다음, 자, 부가를 해갖고 확정한 것, 부과 확정이 있고, 그 다음, 뭐요? 자동 확정이 있습니다. 자동 확정에는 그냥 그대로 자동되는 거니까, 특히 우리가 원천징수 같은 거. 원천징수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뭐요?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동시에 바로 세액이 확정돼 버리는 거죠. 원천징수. 보통 우리 소득세 같은 경우는 주로 원천징수가 보통 2천만 원 미만일 때, 개인별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일 때 보통 14% 이렇게 원징수 하는 거, 원천징수가 보통 자동 확정입니다. 별 큰 관계 없는데요. 소득세나 법인세에 대한 특히 우리가 원천징수 같은 거. 그 다음에 신고 확정은 이거 말 그대로 신고를 통해 가지고 확정되는 거예요. 즉, 이는 개인이 보통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가지고, 신고를 하면 이때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되고, 신고를 하고 나서 개인들은 이걸 때 신고 납부를 하는 거죠. 보통 근데 부가확정은 보통 이 과세권자가 이만큼 세금을 내라 해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해 주는 거예요. 고지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국세에서는 부가확정을 하는데, 이거 보통 지방세에서는 이걸 보통 보통징수라고 불러요. 보통징수 합니다. 고지서를 발부하는 겁니다. 고지서를 발부하는 거죠. 하는 겁니다. 근데 신고 확정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제일 전 얘가, 보통 우리 소득세 같은 경우, 앞에 소득세나 법인세 이런 것들, 소득세나 특히 뒤에 가면 정권거래세 같은 것, 정권거래세. 우리 보통 시험 강의 되면 좀 보면 되겠죠. 이런 보통 신고 확정입니다. 근데 부가 확정은 개인들이 이런 것은 보통 신고 확정은 보통
요 양도 금액이 있는 거예요. 그 금액 자체를 개인이 잘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 금액을 잘 알 수 있는 경우는 보통 신고 확정됩니다. 개인이 금액을 알기 때문에 신고하면 되는 거죠. 근데 부가 확정은 주로 거래가 아니라 보통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들이 자산 가액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의무자 등이 뭘 잘 모른다고요? 이때는요. 과세 표준 금액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예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 금액을 자기가 별도로 정해가지고 여기다가 세로 곱해가지고 고지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과세 표준을 잘 알기 어려운 게 제가 앞에 뭐였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건요? 자, 지금 보면 특히 앞에 설명했던 저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유상 이전이 아니라 무상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자신의 자산 가액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지자체가 법에 의해서 나와 있는 금액을 기준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거, 증여세. 또 뒤에 가면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 재산세도 보유과세죠. 상속세, 증여세는 무상 이전이고, 그 다음에 보유과세 들어가는 거. 개인들이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가지고 있는 세금을 되는 것이 보유과세죠. 그래서 보유과세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게 우리가 보면 재산세나, 앞서 설명했던 종합부동산세. 요거는 이거는 주로 우리가 매기는 게 보통 진술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다른 거 보는 것보다 우리 시험에 좀 관계되는 것, 즉, 자산에 관계된 것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받으시면 5번에 신고 확정에 의해 납세할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가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주로 뭐 하면 되겠습니까? 부가 확정을 보면 되겠죠. 자동 확정은 그냥 원천징수로 보면 됩니다. 인지세가 또 있는데 그거보다 그냥 원천징수로 보면 됩니다. 답은 보통 부가 확정이니까 고지서가 발부되는 거니까 무상 이전인 상속이나 증여세 또는 보유과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을 고르면 되겠죠. 그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국세 납세 의무의 소멸 사유가 나오는데 여기까지 하고 자, 좀 쉬었다가 2강을 하도록 하죠. 오늘 1강이니까 쭉 한번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가 과목도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특히 이 세부에서는 어려운 걸 묻기보다는 좀 전체적인 것을 편한 걸 좀 개괄적으로 묻기 때문에 좀 1장은 간단하게 한번 보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오늘 개별 세부보다는 우리 요 부분 자체가 시험 잘 나온 부분들입니다. 앞부분이. 자, 좀 쉬었다가 6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전학 수고했었습니다.